JBS 공감방송 시청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좋다의 이현숙입니다. 벌써 마지막 방송이 되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에 이렇게 멋진 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행복한데요. 그래서 이분은 가족을 끔찍이 사랑하는 이분이십니다. 또한 본인보다 남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이 사람. 그리고 어떤 불합, 불경기라도 이분 앞에서는 정말 기회로밖에 보이지 않으니 올해 다 채우지 못한 그 허전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이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을 소개해드리면요, 원광대학교 한의대 박사학위 취득, 1995년 박진상 한의원 개원, 2006년 효사랑 전주요양병원 1병원 개원, 2007년 효사랑 가족요양병원 2병원 개원, 2008년 김제가족사랑 요양병원 3병원 개원, 서울대학교 의료 최고의 과정 수료, 전라북도 한의사회 대외협력이사,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전라북도 지부장이신 이 시간 박진상 원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님. 네. 오시는데 힘드시는 않으셨나요? 설레는 마음으로 아주 즐겁게 왔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더 멋지십니다. 네, 이제 기공자 같은 그 모습이신데 간절함? 절실함은 외모도 만들어주나요? 저희 책에 보니까 간절함, 절실함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의사, 이런 분들은 어렸을 때 어떤 환경이었을까 궁금한데 혹시 천재라는 소리를 들으셨나요? 어렸을 때 환경은 어떠셨나요? 전혀 천재라는 소리를 못 들어봤고요. 네. 평범한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심에서 좀 1시간 남짓 떨어져 있는 시골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린 시절 클 때는 새마을 운동이 막 시작하고 이럴 때라 그렇게 지금처럼 도로 상황이나 모든 여건들이 좋지를 않았어요. 네. 어린 시절은 주로 놀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들과 산에서 칡을 캐먹거나 친구들과 이렇게 지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간부들, 학생회장도 맡아서 일들을 해보고, 고등학교는 또 인근 전주 나와서 좀 다녀보고, 시골에 있다가 전주 나오니까 모든 게 생소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세식, 화장실도 신기하기도 했고, 그렇게 성장 꿈, 호기심 이런 것들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을 쫓아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은 한 750여 명의 직원, 1,500병상 정도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어렸을 때 그 절실함, 간절함 이런 것들이 어떤 동기가 되었는지, 혹시 어머니의 사랑인가? 어떤 동기로 이렇게 큰 일들을 열심히 하실 수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시골에 살다 보니까 일단 부유한 형편은 아니었던 것 같고, 또 성장기 과정에서 부모님이 논밭에서 고생하시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면서 자라다 보니까 이런 얼른 성장하면 조금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좀 경제적으로 성공해서 부모님들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들은 좀 가지고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 같은 경우 늘 고생하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또 우리 어머님이 6남매 맞으시고 또 6남매 맏며느리이시고 하다 보니까 어린 시절 지켜보면서 많이 노는 마음, 같이 하는 마음, 가족을 돌보는 마음, 이런 습관들을 많이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습관들이 지금까지 지금의 상황과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네. 근데 시계 이렇게 보니까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한의원을 개업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경험도 없는데 이렇게 개업을 하셨을까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경험도 없는데 이렇게 개원을 하셨는데 어떻게 개원을 하시게 된 건가요? 지금 보면은 좀 무모하다 할까 시행착오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졸업하고 나서 가족들이 많고, 마침 우리 어머니가
제가 고1 때 일찍 네. 혼자 되셨어요. 아. 고생하는 것들을 보면서 얼른 내가 조금 경제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겠다는 의욕이 강하다 보니까 네. 시작했던 것 같고 네. 경험이 없는 사람이 시작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힘들었죠. 그래서 대학 시절에 아르바이트하고 했던 곳에서 네.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아. 오픈들을 하고 예. 나중에 열심히 일해서 또 갚아드리고 예.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여러 주변에 지인들 아는 사람들 덕분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네. 아, 그런 이렇게 원장님 이렇게 사람이 사는 것을 이렇게 봤을 때 어느 때가 가장 감동적일까 이렇게 봤을 때 가장 재밌을 때는 그래서 러브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네. 아내 김정현은 나의 첫사랑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디가 언제부터 이렇게 마음에 들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우리 애기 엄마는 입학 동기입니다. 책을 네.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네네. 제가 개인적으로 형제가 아들만 7인 중에 넷째로 있다 보니까 예. 실은 어머니 외에는 여자와 접해본 적이 없어서 예. 감정 표현에 미숙하고 그래서 학창 시절은 네. 밋밋하게 이렇게 서클 활동도 같이 하고 입학을 같이 했지만 네네. 밋밋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지나놓고 네. 보니까. 예, 근데 졸업을 하고 그 친구는 학교에 있었고 네네. 잠깐 직장 있다가 교육 때문에 내려왔다가 다시 만나서 이렇게 교제들을 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어도 우리 애기 엄마가 입학하던 시절의 첫인상 네. 학창 시절에 이렇게 같이 하지는 않았지만 네네. 겪었던 추억들이 오롯이 생각나는 걸 보면 아주 마음에 있기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이렇게 보면 IMF 위기할 때 감축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감축할 때 원장님은 그 한의원을 늘려서 증축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증축할 수 있었던 사업가 기질이 좀 DNA가 좀 뭔가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 위기에 이런 위기에 기회로 보인 그 원장님만의 그 눈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한데 어떻게 이렇게 위기에 이렇게 증축을 할 수 있었는지 또 궁금해져요. 살다 보면 즐거운 일도 한꺼번에 몰려오는 경향이 있고 네. 안 좋은 일, 어려운 일들도 한꺼번에 몰려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IMF라고 하면 국가적으로 대단한 위기 상황이고 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그 이전에 3년 한의원을 하고 네. IMF를 맞다 보니까 여건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큰아이가 그때 만삭인 상태에서 IMF를 맞았고 그래서 어려움이 여러 개가 복합이 됐는데 그걸 버텨내기 위해서는 조금 새로운 방법들을 가지고 네네. 한의원을 운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었고 네. 그래서 23평 하던 한의원을 네네네. 100평 남짓의 규모를 오히려 네. 키워서 더 공격적으로 더 한복판으로 이렇게 음. 절박한 마음으로 나와서 하게 됐습니다. 아유. 그리고 또 지나놓고 보니까 네. 이 키워서 하면서 그 당시에는 없던 찜질방을 원내에 만들어서 네네. 많은 환자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한다거나 네. 그 다음에 비만을 특화해가지고 네네. 그 시절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때 그런 예. 특화했던 것들 네. 그다음에 2, 3년 만에 한 번씩 리모델링을 통해서 네네. 항상 새롭고 신선하고 보여지는 이런 네네. 시설들을 가지고 운영했던 이런 것들이 또 성공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한의원을 접고 요양병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요양병원을 시작하게 된 계기나 동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한의원 하던 그 시절은 아주 많이 잘 나가던 시절이었죠. 네. 그런데 새로운 변화를 주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 계기가 또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가 그 맏며느리로 와서 네. 2년 남짓
우리 시부모를 모셨는데 할아버지가 노안으로 네. 노안 생활을 하시게 되었고 네네. 여러 병원을 전전긍긍하다가 네네.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저희 형제간이 7이다 보니까 딸 하나 없이 며느리만 6이 있는데 네. 우리 어머니가 그 상황이 되어도 네. 똑같은 상황일 것 같아요. 여러 며느리한테 신세를 져야 되고 또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여자분들이 다 직장 생활들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도 할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을 전전긍긍 할 때 참 애로사항들이 많았는데 이게 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좀 지나면 여러 사람은 공통된 관심사고 어려움이고 꼭 필요한 것들인 것 같아서 네. 과감하게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고 네네. 또 시작하는 데는 마침 대학에 근무하던 네. 우리 애기 엄마도 흔쾌히 동의해주고 네. 그래서 같이 합의하에 시작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되기까지 원장님 여기까지 오게 된 그 시가 있다면 어떤 동기나 인생의 롤모델이나 뭐 이런 멘토가 있었나요? 틈틈이 멘토는 네. 얼굴을 바꿔가면서 저한테 영향을 준 분들이 많죠. 네. 처음 저한테 감동을 주고 고마움을 주고 네. 이렇게 하게 됐던 분들은 아까 처음으로 아르바이트 하면서 네, 저에게 네, 네. 도움을 주셨던 부분 네. 한 번이 아니에요. 처음 개업할 때 네. IF 때 옮길 때 네. 이렇게 네. 도움을 주셨고 틈틈이 좋은 말씀 네. 네. 지금도 이렇게 주시고 하는 네. 상태이고 네. 제가 상황이 바뀔 때마다 부러워하는 사람, 닮고 싶은 사람들이 또 있지요. 예. 그런 사람들을 작게나마 흉내내 가면서 가는 것들이 또 이렇게 멘토이고 제 늘 모델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저 원사님 저희 책에 보니까 외상장부를 없애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면 와, 이렇게 큰 결단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하시게 됐는지. 제가 그 당시에는 시장 통해서 한의원을 했었어요. 네. 잘 되고 환자가 많으셨는데 네. 시장 통이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도 많지요. 몸이 재산이다 보니까 네. 약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 외상으로 많이 주게 되고 이랬는데 네. 아까 멘토 얘기할 때 그 도움을 주셨던 이 원장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농사꾼이 농사를 지어서 그게 다 자기 것이 아니다. 자기 수익이 아니다. 예. 농사꾼이 농사를 지어서 방앗간에서 새가 먹고 네. 곳간의 음식을 쟁여놓아도 쥐가 먹고 그리고 남는 것이 농부 것이지 그걸 다 가지려고 하는 것들은 지혜롭지 않은 것이다. 네. 말씀이 있으셨고 네. 또 주변에서 그 외상을 진 사람도 불편하고 그걸 보면 또 항상 또 보고 즐거울 리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나누는 심정으로 네. 그렇게 장부를 없애고 그런데 어떻게 병원을 1년에 하나씩 이렇게 늘려갈 수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무슨 병원이 도깨비방망이로 여는 것도 아닌데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많은 사람이 필요한데 1년에 하나씩 이렇게 늘려가는 그 병원 개원하신 걸 보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실은 그때는 몰랐습니다만 지나놓고 보니까 참 제가 보더라도 그때의 선택이 참 모험적이었지 않았나 네. 또 하면서도 잘한 선택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는데요. 제가 이제 병원을 개업하던 시절에는 주로 양방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병원들을 하시는데 네. 제가 시작할 때는 양방에서 하는 그런 의료 서비스에다 제 본분인 한방 치료를 좀 곁들여서 네. 하면은 네.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했었고 저희 부모님들을 통해서 경험을 했고 그래서 일병원을 만들 때에는 한방 치료를 양방 치료와 곁들여서 환자 1인당 2인 주치의 한방 주치의 양방 주치의 시스템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많은 선택들을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중풍이다, 뭐 이렇게 다쳐서 몸이 불편한 분들 재활에 대한 요구가 네. 컸기 때문에 대부분 병상 만드는 데 늘리는 데 급급한데 네네. 한층 전체를 예. 물리치료실을 만들어서 예. 인근의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에 버금가는 네네. 물리치료 시설들을 갖추고 했던 네네네. 것들이 주요했던 것 같고요. 예. 다음에 한 이 세 번째 병원은 조금 시 외곽이고 하다 보니까 예. 넓은 땅이 있어서 예. 정원을 공들여서 만들고 네. 해서 예. 어르신들이 쾌적하게 네네. 이렇게 산보를 하고 정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채소밭 가꾸기나 네. 나이 드신 분들은 시골에서 성장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좀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어서 네네. 그렇게 컨셉을 잡았는데 네. 그때마다 좋은 호응이 있었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내 작은 집을 짓는데도 작은 집을 짓는데도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주시는 어려움들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큰 병원을 하는데 어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또 이렇게 지나놓고 보니 구비구비마다 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네. IMF도 힘들었고 외환위기도 힘들었고 하는데 제일 절실하고 절박하고 크게 느껴졌던 그 어려움들은 첫 병원이 문 열 때까지 그 과정들 이렇게 업자들이 힘들게 공사들을 했고 힘들게 공사를 하더라도 기존의 건물들을 개축을 해서 하다 보니까 네. 예전에 이렇게 전산망이 발전해 있지 않아서 허가 관계상 면적의 크기, 법적인 네. 규격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4, 5개월을 매일 행정기관을 드나들다시피 하면서 네. 드나들면서 맞췄고 이 허가증을 찾을 때 눈물을 쏟던 우리 애기 엄마 생각이 예. 다시 나네요. 아, 네. 제가 보니까 원장님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정신을 가지셨고 망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신 것 같아요. 이런 이유가 원장님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가족이지요. 네. 언제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 네. 좋을 때 특히나 어려울 때 힘이 돼 주었던 우리 저기 같이 사는 우리 김정현 우리 원장님 제일 고맙고 네. 우리 형제간들 실은 한의원을 옮기고 할 때도 네. 자금이 없다 보니까 옛날 시설들을 털어나고 할 때도 우리 아들 7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형제간들이 다 와서 같이 꽹이 들고 아. 도구를 들고 털어내고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린 시절 힘들었을 때를 같이 해서 그런지 저희 형제간들이 좀 남다른 우애와 예. 서로 돕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항상 우리 처가 어르신들, 우리 네. 어머니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 가지고도 든든함이 있고 힘이 되고 때로는 그 바라보는 시선이 채찍이 되기도 하고 하는 것 네네.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이가 먹어도 우리 부모님 네. 뭐 그런 시선들은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아들 7인데 의외가 있다. 완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지금 가족 경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병원에. 그래서 어떻게 경영을 하고 계신 건지요? 제가 이 병원이 여러 네. 곳에 있다 보니까 네네. 저희 7형제 중에 저까지 5형제가 이 병원에 있는데 네. 재무적인 부분을 맡는 동생이 있고 예. 행정적인 총괄 우리 본부장 역할을 맡아서 하는 동생이 있고 또 네네. 우리 두 분 형님들은 시설적으로 네네. 애로가 있는 거 개보수가 아. 필요한 부분들을 네네. 고쳐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건물을 짓고 할 때는 우리 막내 동생과 큰 형님이 또 건설사를 하고 있어서 네네. 도와주고 있고 그래서 일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여기까지 이렇게 하기까지 원장님의 그 경영 철학을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끝없는 질주를 하실까? 경영 철학이 뭔지 좀 궁금했습니다. 흔히들 많은 분들이 사람이 재산이다, 예. 사람이 다다 이런 네. 말씀들을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의 삶들 나누는 삶, 같이 하는 삶, 가족을 소중히 하는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하는 이런 마음들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의대에 들어와서 네. 접한 구절 중에 논어 2인편에 예. 덧불고 필유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네, 그 네. 단어를 처음 접하면서 아 우리 부모님의 삶들이 네. 이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네.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네. 생각에 예. 저희 병원들마다 예, 입구에는 예. 항상 덧불고 필유린 네. 무엇이든 재능이든 재물이든 네. 기술이든 어떤 거 나누고 살자. 네. 나누고 살 때 외롭지 않고 주변에 이웃이 있고 사람이 있지 않은가 하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은 명확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길을 가지 않는 것 같은데 원장님의 추진력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원장님 나무 뒤에 숲을 먼저 보시잖아요. 근데 병원 시스템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 정말 끝없는 질주를 하시고 도전을 하셨는데 처음 병원을 개업하시고부터 개혁을 시작을 하셨는지 또 궁금해요. 우리 같이 사는 애기 엄마 우리 김정현 원장님이 네네. 그런 호기심들이 많았고 예. 이미 넘이 다 할 때 시스템을 같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이미 경쟁력이 아니죠. 야. 남이 하기 전에 네네. 요양병에서는 병원에서는 흔치 않았던 그 네. 시스템과 프로그램들 네. ERP, EMR, 팍스, OCS 등 사람의 인력을 줄이면서 착오가 줄어들 수 있게끔 OCS 같은 경우는 약물을 그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3번씩 약을 네. 투여해야 되는데 네. 사람의 일손으로는 착오가 생기기 쉽거든요. 네. 그래서 기계화시키는 그런 장비들을 산달지 네. 의료 기록들을 예전에는 다 종이를 이용해서 했는데 이게 누락되기도 쉽고 네. 한 부분들이 있어서 전산화, 디지털 여건에 맞게 모든 프로그램들을 바꿨지요. 네. 그리고 재무관리, 인력관리, 물품관리 모든 분들을 전사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게 했고 또 팍스 시스템,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영상 장비들은 필름을 들고 네.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의사든 간호사든 모니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서 네. 일단 정확성을 높였고 네. 업무량들을 좀 간소화했고 이런 것들이 시행하기까지는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컴퓨터를 다룰 수가 있어야 되고 네. 어려움이 있어서 예. 직원들을 또 학원에 보내서 다 가르치기도 네. 하고 네. 네. 타자 대회들을 해서 또 시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안착시키는데 한참 시간과 비용이 걸렸고요. 네. 그다음에 요양병원 같은 경우 2013년 네. 전국에 있는 요양병원들이 4년에 걸쳐서 본인이 시기를 선택해서 인증을 받게 되는데 저희는 2012년 1년 동안 이미 시행되기 전에 1년간 준비들을 해서 네. 1370여 개 요양병원 중에 첫 번째로 저희 병원 3곳이 일본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규정이 이미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서울에 있는 큰 대형 병원들, 종합병원들 또 일본이나 외국까지 다녀가면서 없는 자료들을 만들어가고 이랬던 예. 적이 있어서 이런 것 과정들을 통해서 네. 그런 시스템이 안착이 되고 경쟁력이 생기고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되고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학교 다니는데 직장에서 이렇게 공부도 시켜주고 그런데 보니까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도 이렇게
끝없이 교육을 시켜주고 공부를 시켜주는 원장님 보셨는데 직원이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교육과 복지 비용을 담당하는 원장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그 공부와 복지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의료 부분을 보더라도 네. 여러 형태의 병원이 있잖아요. 네네. 치과병원도 있을 수 있고 종합병원도 있을 수 있고 네. 저희가 하는 곳은 요양병원이다 보니까 네. 저희가 수행하는 일들에 대한 업무 이것을 네네. 대학에서 다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여러 환경에서 직원들이 오기 때문에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입사와 동시에 교육의 시작입니다. 신입교육부터 예. 필수교육, 선택교육 여러 예. 교육 강좌들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여건 실정에 맞는 인재들을 네. 키워가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행정관리사, 의료 경영사, 네. 뭐 여러 형태의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고 있고 비용들을 제공하고 또 평생교육원을 만들어서 아예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수시에 교육을 할 수 있게 예. 개인의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그 개인들이 모여서 조직의 역량이 커질 수 있고 네네. 늘릴 수 있고 하는 네. 원천이거든요. 그래서 교육 부분에 특히 신경들을 쓰고 있고 다른 병원에서는 하지 않는 이런 많은 교육들을 수행하다 보니까 네. 그게 습관이 되지 않았을 때는 많은 불만 요소들이 있죠. 그래서 네. 또 그런 직원이 행복해야 네네. 직장이 행복해지고 그 직장에서 네. 서비스 받는 분들이 행복할 것 같아서 네네. 우리 직장 여러 복지 네네. 복지 카드를 통한 본인의 여가, 네네. 내저, 네. 그리고 교양, 아. 그다음에 체력 단련 할 수 있게 하고 있고 네. 여러 그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 봉사왕, 예. 친절왕, 예. 제안왕, 공감왕, 홍보왕 이런 홍보원들에게 네. 항목들을 만들어서 병원이 하는 일들에 늘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그걸 또 시상을 통해서 알아봐주는 제도들이 있고 우리가 선진 시설들을 탐방하는 차원에서 전국의 훌륭한 병원, 네. 인근 일본이나 이런데 시설들을 우리 간부들은 거의 다 다녀왔고요. 네. 또 직원들 같은 경우는 우리 또 축구 동호회가 있습니다. 네. 농구, 그다음에 볼링 대회, 낚시, 골프 대회, 영화 관람, 테마의 바베큐 파티 뭐 여러 형태들의 문화들을 가지고 네. 직원이 함께할 수 있는 행복해질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을 네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원장님, 밥이 보약이고 효도가 제일 좋은 치료제다. 환자는 물론이고 가족이 안심하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인가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 하루 종일 누워 있다 보니 네. 대부분 식욕이 없습니다. 네. 옛말에 밥이 보약이다라는 말 딱 맞는 것 같아요. 밥이 보약인데 네. 식욕이 없어요. 그 네. 식욕을 돋구기 위해서는 남새가 필요할 때도 있고 네. 또 먹음직스러운 색깔이 필요할 때가 있고 무엇보다 예,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식재료 문제인 것 같아요. 좋은 네네. 맛이 나려면 네. 재료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풀무원, 푸드머스, 아워홈 이렇게 전문적으로 부식을 취급하는 곳과 연계해서 음식들을 공급하고 있고 네. 또 우리 나이가 드시면 치아 상황이 또 안 좋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드실 수 있도록 생선이나 음식물 예. 갈아서 드실 수 있게 예. 제공한다 할지 또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보여지는 서비스 이를테면 네. 복장이 단정하다 시설이나 우리 병원은 배회 공간, 휴게실 같은 어르신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쾌적하고 넓게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동하는 서비스, 환자의 필요시에 즉각 응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느껴지는 서비스, 나중에 내가 저 상황이 되더라도 내가 받고 싶은 상황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섬김과 배려의 마음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큰 그 병원 운영과 경영을 하고 계신데 원장님 갈 만큼 같다고 생각을 하는 지금 이 상황인데 그러면 얼마나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 제가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면 이제 원장님 남은 꿈과 비전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네. 어느 지점에 있든 인생의 마무리까지 가야 갈 길이고 네. 가야 될 길이고 정해진 것들은 아닌데 흔히들 삶의 사계절이라고 하는 것들을 네. 배움, 네. 키움 네. 그리고 그 나눔 그 다음은 비움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네. 저는 10년 주기로 한의원 10년 했고 병원 10년 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뭐 나 정리하는 단계들은 아니지만 네네. 나누는 마음 이런 것들도 씨는 지금부터 뿌리는 것이 좋고 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원 10년, 병원 10년 앞으로 10년은 네. 제가 농사꾼 자식이다 보니까 꽃이나 나무들 네. 키우는 것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네. 운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수목원이나 농원 쪽 한번 개발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네. 다녀가면서 힐링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네네. 이런 시설들도 한번 네. 바꿔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건 진행 중인 거죠?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또 얼마나 또 큰 크기의 또 20건을 하실지 또 기대되고 있는데 지금 하시고 계신 그 수모 그 원 작업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 중인가요? 시작은 했고요. 네네. 내년 네. 지금쯤 한번 오시면은 아마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예. 돈에 맞춰 살면 직업이고 우리가 돈을 넘어서 살면 성명인 것을 오늘 원장님을 통해서 배운 것 같습니다. 누구나 될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없는 김병의 효자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을 보시는 그 김병의 효자라는 효녀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제가 어르신들 한 1,500여 분과 같이 생활해 보면 네. 그분들이 그 나이 때 제일 느끼는 것들이 큰 부분이 외로움인 것 같습니다. 예. 다들 그분들이 자제분들이 있으시죠. 네, 그래서 네. 잘 돼서 타 지역에 근무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운명처럼 늘상 외로움에 이렇게 방치되어 네.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나이 드셔가지고는 자제분들이 항상 옆에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다면 네네. 전화라도 드려서들 같이 하는 마음들을 보여주는 거. 네.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하면 수시로 찾아뵙고 돕는 것들. 병원을 하다 보면 식사 시간이 되면 꼭 나타나서 도와주는 야. 자제분들이 또 있어요. 예. 물리치료실 때 아. 모시고 와서 네. 그 과정들을 지켜보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흔히 통설로는 김병에는 효자가 없다라고 그러는데 그러게요. 우리가 현장 속에서는 그런 네네. 분들이 있습니다. 예. 또 그 효자 역할들을 저희가 또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우리 병원도 효자 노릇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이나 그런 자제분들 네. 전화 통화라도 늘상 주는 마음들이 부모들이 외로움에 노출되지 않는 방법이기도 하고 예. 그런 분들이 또 드러날수록 네. 이 사회가 건강해지고 어르신들이 좀 행복지수가 올라가고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예. 네. 네. 진정한 핵심 가치를 알면 외롭지 않을 것이다. 인생의 진정한 핵심 가치는 덕불고 필일이다. 오늘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멀리서까지 이렇게 나와주신 원장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효사랑이는 영원한 효사랑이다. 이렇게 원장님 경영과 철학을 가지고 함께 해주신 원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획과 진행의 유현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숙의 이런 사람이 좋다의 상영 시간은 공감방송 홈페이지에서 매주 수요일 5시에 방송됩니다. 또한 모든 SNS와
유튜브를 통해서는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좋다의 후원 기업은 주식회사 인터바스, 한국서비스교육원, 전주 현대해상, 안심전문 컨설팅, 인천 일신동 카페라인, 대통령이 글쓰기의 한국적판, 인천 다승치과 보건소, 서원하는 윤아르테, 절망 속의 희망을 품다 현명춘장, 건국대학교 생명과학 특성과 종합연구소, 예담기업, 전주 배움 아카데미, 시골 TF워커입니다. 감사합니다.